네, 안녕하세요. 토크IT 진행 맡고 있는 GCPD 고우성입니다. 오늘은 그 영림원 클라우드 ERP를 도입하고 있는 아시안스타의 경영지원본부의 박상영 차장님 모시고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 그 관련된 얘기들을 한번 전혀 각본 없이 그냥 진솔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네. 차장님, 먼저 그 아시안스타에서 지금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경영지원본부 소속에서 뭐 주로 재무가 위주고 그다음에 네네. 뭐 규모가 아직 뭐 이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뭐 인사하고 총무도 같이 네. 겸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시안스타 모르는 분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네. 제가 보니까 아시안스타가 굉장히 설립된 지 오래된 회사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의료기 사업만 해왔던 게 아니라 네네. 과거에 뭐 외식 사업도 하다가 네. 그래서 최근 한 5년 전 때부터 이제 의료기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TGIF, 그죠? 네. TGIF 원래 그걸 맨 처음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회사가 아시안스타더라고요. 예, 도입을 해가지고 네. 아주 매각 잘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잘했죠. 네네네. 그렇죠. 지금은 이 뒤에 있는 이런 의료기기 같은 것들을 다루시는 것 같은데. 예. 네. 지금 어떻습니까? 그 현재 뭐 요즘 여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변화가 많잖아요. 네. 도전도 많이 있고. 지금 아시안스타의 가장 큰 뭐 고민이랄까? 뭐 도전이랄까? 그런 것은 어떤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영진들 생각도 물론 저하고 대동소이하겠지만 제 생각은 이제 뭐 나라 전체가 그렇지 새로운 먹거리 찾아야지 신사업을 네네.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마 또 경영진에서도 약간 생각이 계실 거예요. 네. 이제 뭐 이게 계속 이 사업이 아직 이제 뭐 발전 단계면은 모르겠지만 아직 뭐 성숙 단계고 이제 뭐 그냥 유지하는 정도의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생각하면 새로운 뭔가를 찾아야 될. 아, 신수종 사업을? 네. 네. 그게 뭐 의료기 업종이 됐든 아니면 뭐 네. 또 다른 새로운 업종이 됐든. 작년에 영림원에 클라우드 ERP를 도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작년 몇 월 달에 도입하신 겁니까? 작년에 한 11월 초중가 그때부터 시작을 네. 했습니다. 네. 그럼 기존에는 ERP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어땠나요? 기존에 사용하던 게 있었는데 네. 그게 좀 약간 이게 뭐랄까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는 그 ERP가 아니라 네. 그걸 이제 사용해서 없애고 싶은데 그걸 계속 쓰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어떤 회사가 도맡아가지고 그걸 하는 그 수준이었기 때문에 아, 더 이상 이거를 뭐 업그레이드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약간 SI적으로 네. 어떤 개인인가 뭐 조그만 회사가 만들었던 것을 그냥 계속 써오신 거군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핸드폰 번호로 말하면 019, 018 네네. 그런 번호 좀 이제 그 없애졌으면 좋겠는데 네네. 가입자가 계속 쓰니까 어쩔 수 없이 유지하는 그런 개념이라서.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돈을 또 안 드니까 속도도 좀 느린 것 같고 자료도 좀 부정한 것 같고 네네. 그래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못 믿어가지고 네. 그러고 있었는데 위에 뭐 대표님의 의지도 있고 제 생각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그런 얘기는 진작부터 나왔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약간 미루다가 네. 이제 빨리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기존 어떤 ERP의 가장 큰 뭐 이슈랄까 그런 것은 데이터의 어떤 정합성이 좀 안 맞는다 그런 거였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클라우드니 뭐니 그런 거를 떠나서 네. ERP 자체를 바꾼다는 게 타부서 직원들한테는 되게 좀 반감이라면 반감이랄까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익숙한 거로부터 또 그쵸. 달라지니까. 그나마 이제 그러니까 솔직히 ERP 같은 경우 회계부서 그 재무 쪽에서 주로 사용하고 나머지 뭐 영업 쪽이나 그런 간단한 전표나 그렇죠. 아니면 뭐 수불 관리 그 정도. 네네. 하여튼 그 정도 하다가 하고 있었는데 또 바뀌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네네. 게 ERP인데 뭐 필요할 때 그때 가끔씩 쓰는 건데 또 바꾸니까 그냥 상당히 말은 안 하지만 상당히 이제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죠. 네네네. 저조차도 이게 막 부담이니까요. 그나마 또 여기 온 지 한 1년 돼가지고 이제 그나마 쓰던 ERP가 익숙해지는데 좀 불편은 하지만 검증이 안 되고 근데 1년 돼가지고 또 바꾸려니까 저도 솔직히 부담됐어요. 솔직한 말로 귀찮기도 하고 그냥 하던 거 했으면 좋겠는데 뭐 시간은 좀 걸리지만 제가 그냥 수작업에서 해도 별 문제 없었고 근데 이게 뭐 단순히 1, 2년 동안 그렇지 계속 앞으로 계속 이게 쭉 이렇게 나갈 수는 없잖아요. 뭔가 ERP를 안 쓰면 안 썼지 쓸 거 같으면 제대로 써야 될 것 같고
또 회사가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수종 사업을 또 새롭게 벌릴 수도 네. 있는 거고요, 네. 그죠?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더 큰일이죠. 이제 이 상태에서 뭔가 여기다 돈을 들이긴 싫은데 네네. 그게 새로운 게 오면 뭔가 또 업그레이드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차라리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가지고 솔직히 직원들한테는 뭐 이렇게 공감대 형성하려고 뭔가 얘기를 하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네네. 바꾸니까 네. 교육하러 온다. 담당자들 교육 받아라. 네네. 그 정도로 그냥 일방적인 통보였죠. 뭐. 네. 어떻습니까? 그 경영진은 이번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경영진도 사실 데이터가 안 맞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경영진이 이런 클라우드 ERP 관련돼 가지고 경영진이 그래도 호감을 보이는 면이 어떤 면이 호감을 보이던가요? 호감이랑 이게 솔직히 그 그냥 이쪽 ERP나 이쪽은 그냥 맡긴다는 식으로 그냥 데이터 정확하게 빠르게 뭐 그거면 만족하고 어떤 종류가는 그런 거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시안스타는 아시안스타의 원래 핵심 역량에 집중하고 네. 핵심이 아닌 이것은 아예 클라우드처럼 다 맡겨가지고 알아서 해주는 것이 편하게 느껴지는군요. 저희가 굳이 좀 규모가 큰 그런 뭐 대기업이나 뭐 그런 네네. 데처럼 뭐 이렇게 IT 인력이 엄청 빵빵한 것도 아니고. 데이터 저장이나 그런 거 다 회사가 사가지고 큰 돈 들여가지고 물론 회사가 좀 많이 커지면 네. 그렇죠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럴 단계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냥 뭐 이쪽 계통에 누구나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두는 그런 각도에서 한 거죠. 핵심에 집중하고. 네. ERP도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영림을 택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영림을 택하게 된 이유가? 아까 우연한 길하기인데 저 같은 네. 경우는 좀 웃은 얘기인데 네. 세무조정 계산서 보면은 뒤에 네. 뭐 어떤 ERP를 쓰는가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응답하는 뭐 양식이 있어요. 네네. 그거보다 우연히 있더라고. 다른 건 다 영어로 된 ERP 이름인데 뭐 네네. SAP 뭐 오라클 뭐 이런 게 네네. 있는데 영림은 한글 이건 뭔가 하고 또 의아해하다가 호기심이 나가지고.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그러다가 네. 뭐 이렇게 사석에 대해 아는 지인들하고 뭐 또 이쪽 뭐 재무 쪽 일하는 사람들한테 뭐 영림원이라고 들어봤냐 뭐 도입한 사람들도 있고 하려다가 뭐 안 한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 네네. 그러니까 호불호가 갈리더라고. 좋다는 사람도 있고 싫다는 사람도 있고. 네네네. 그래서 파악이 안 돼가지고 그러다 우연하게 보니까 무슨 한 달에 한 번씩 뭐 교육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같은 팀에 직원하고 둘이 가가지고 체험을 해봤죠. 네. 그때 보니까 그냥 느낌이 괜찮았어요. 네. 그냥 뭐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얘기도 들어보니까 뭐 뭐랄까 사업부도 이제 뭐 각자 사업 영역별로 또 팀이 다 나눠져 있고 좀 세분화되어 있는 그냥 느낌이 괜찮아가지고 그리고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규모가 큰 업체에서 네. 뭐 저희 같이 이제 중소업체를 관리하는 입장보다는 그래도 적당한 규모에서 우리를 관리하는 게 네네. 솔직히 더 대접받고 네네.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체험을 해보니까 좀 약간 저는 또 그 중에서 마음에 들었던 게 어차피 이쪽 일은 OA 뭐 쓰면은 엑셀을 주로 많이 쓰는데 네네. 그 엑셀하고 좀 비슷하게 접목을 해놨더라고요. UI가. 예. 그래가지고 그냥 배우는데도 네. 별로 시간도 별로 안 걸리고. 예. 그래가지고 지금 쓰는데도 제일 큰 장점으로 딱 꼽을 수 있는 게 엑셀하고 이제 연동이 아니라 뭐 작업을 해놓은 걸 복사를 해서 붙일 수도 있고 네. 거기 꺼내와서 다시 또 엑셀에다 붙일 수도 있고 저는 또 그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네네. 네. 처음에 이게 클라우드 ERP를 한 번도 안 써본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이것이 보통 어떻습니까? 이렇게 계약이 된 다음에 계약이 된 이후에 네. 보통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이제 보통 쓰시게 되는 겁니까? 바로 계약이 되면 바로 일단 계약이 되면 바로 네. 쓸 수 시작하면 바로 세팅만 되면은 네네. 세팅이 계속 한 번에 딱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계속 해야겠죠 하면서 네네. 저도 이제 주어진 표준 세팅으로만 한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이 있어가지고 네. 다 바꿔놨어요. 뭐 네. 계정 같은 경우도 뭐 하나 어떤 계정이 있으면 그 소계정이라고 쭉 만들어놓고 관리 항목도 만들어놓고 그래서 좀 나름 이제 생각한 대로 했는데 좀 해놓고 보니까 복잡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야, 이게 그냥 현실적으로 이게 괜찮은 건지 괜히 욕심을 부려가지고 너무 많은 걸 해놓은 건 아닌지 하여튼 일단은 계속 진행 중에 해놓고 그 초기 이제 구성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 한 다음에 다시 재구성하기도 편하던가요? 재구성하는 것도?
네, 뭐 제가 생각한 대로는 아닌데, 음. 그러니까 약간 거기서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 시스템 내에서만 하면은 좀 바꿀 수도 있고. 예. 네. 그럼 초기에 도입해가지고 계약해가지고 초기에 이제 차장님이 이렇게 한번 셋업을 다 끝나는 기간이 네. 그게 어느 정도 걸렸나요? 제 생각으로는 한 달 정도면 될 것 한 달. 같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네네. 뭐 자잘한 것까지 다 그냥 100% 완성을 하려면은 음. 한 석 달 정도는 석 달 걸리겠더라고요. 정도. 예. 물론 이게 한 달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데 네네. 뭐 영림원에도 사정이 있으니까 저희 회사만 계속 올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나눠서 와야 되니까. 뭐 그런 거 다 따지면은 뭐 미니멈 2달 내지 뭐 3달 그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셋업해가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안정화 기간이 필요한 거죠. 네. 네, 안정화 기간은 몇 개월로 보세요? 몇 개월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 같은 경우 월 결산하니까 네. 결산 한 3번 정도만 해보면 음. 되지 않을까 네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올 안정화 되는 것도 뭐 별 이상 없으면 올 상반기 내로 다 되고. 우리 다른 회사 같은 경우 이렇게 기존에 쓰던 ERP하고 새로 들어온 ERP하고 병행을 하더라고요. 한 네네. 거의 1년 동안 네네. 데이터를 이중 작업해서 이중 네. 입력하고.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럴 인원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고 막 그러니까 딱 정해서요. 2016년까지는 기존에 쓰던 거. 그래서 네. 그 모든 자료 다 완성되면 외장하드에 저장하고 끝내고 접고 뭐 올 3, 4월까지만 하고 접고 2017년 1월 1일 되는 순간부터 영림원 거로 쓰기로 네. 세팅을 아직 하고 있는 중인데 어쨌거나 전편을 입력할 수 있으니까 쭉 간 거죠. 그러니까 2017년부터 발생했던 신규 점포들은 다 영림원 네. 걸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네요, 지금요. 네. 그럼 과거에 기존 시스템에 있던 그런 자료들은 네. 뭐 그것도 어차피 다 디지털화 돼 있으니까 마이그레이션 시키는 건 별로 어렵지 않죠. 그냥 뭐 최소한의 것만 옮기고 이제 필요한 것만 뭐 네. 이월된 잔액이 필요하다. 뭐 그러면 그런 거 뭐 우리 2017년부터 자료를 입력하고 그랬는데 기준은 근데 2016년 말에도 데이터 잔액을 입력해서 그냥 네네. 넘어가게. 이제 최소한의 것만 필요한 것만. 네. 뭐 그전 거는 다 그냥 따로 이제 저희가 이제 외장하드에 저장을 해가지고 데이터가 필요한 그때 쓰고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2016년 네. 그 이하 거는 없습니다. 어떤 거를 보고 싶으신데요? 예를 들면 뭐 사업부별로 이렇게 뭐 손익도 별도로 알고 싶고 그다음에 손익 손익분기점이나 뭐 이런 것도 네네. 알고 싶고 각종 재무지표 뭐 여러 가지 알고 싶은 되게 많죠. 회사마다 공통된 요구 사항도 있지만 회사마다 독특하게 또 그렇죠. 별도의 그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BS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네. 그거를 그냥 그 가시성을 높이고 싶은 거죠. 뭐 네. 때에 따라서 뭐 경영진들이 이렇게 그래프로도 보고 싶어 하실 테고 뭐 하여튼 뭐 그 요구사항은 다양하니까 그때 예.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딱 듣기로 그거를 잘 짤 수 있는 줄 알았어요. 네네. 이 시스템 내에서 네네. 그래서 되게 좋아했거든요. 이거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시스템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자체가 이제 발전해 나가니까요. 네. 나중에 그런 것들을 뭔가 할 수 있는 것들도 그 영림은 클라우드가 그렇게 진화할 수도 있을지 모르는 거죠. 네. 제가 좀 IT 쪽만 좀 기술적인 그것만 좀 지식이 있으면은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지금 아시안스타에는 IT 인력이 없습니까? 네, 따로 없습니다. 네. 전산 인력 따로 없고 그냥 뭐 컴퓨터를 좀 아는 친구가 약간 그 정도? 네. 뭐 프린터가 안 된다 그 정도 하지 구체적인 전문 인력은 없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뭐 사장님 느끼시기에 경제에서는 어떤 자료를 더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냥 일상적인 뭐 손익이나 대차나 뭐 그런 것도 기본이지만 그걸 떠나서 네. 뭐 예를 들면 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뭐 사업 타당성 그것도 분석을 할 때 뭐 예를 들면 뭐 그냥 관리회계 성격의 그런 메뉴가 필요하겠죠. 네. 뭐 요즘은 뭐 전산도 잘 되고 그래서 뭐 재무제표는 뭐 기본적인 재무제표야 그렇죠. 뭐 다 되니까 그렇죠. 뭐 그거는 뭐 떠나서 이제 관리 목적으로 회사마다 독특하게 뭐 필요한 요구 사항이 있겠죠. 뭔가 또 예측을 한번 해본다든지. 네. 뭐 그런 게 좀 가미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네. 아까 말씀하신 여기 뭐 의료기가 이제 4가지 형태의 의료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특히 이제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네. 그것의 앞으로 뭐 성장 추이라든지 그죠? 올해 이런 것들을 뭐 예측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경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측까지는 예측을 ERP에서는 할 수 없을 거고요. 네네네. 그 지금 이제 경영지원 쪽에 계신데 네. 그 원래 회계 업무 쭉 하신 거지 않습니까? 네. 정부장 회계 쪽이고 이제 경영지원 하시는데 뭐 커리어가 지금 이제 17년, 18년 이제 네, 17년 되셨죠?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그래도 여러 회사를 거치셨을 텐데 네. 지금 경영지원을 맡으시면서 경영지원이라는 업무가 이제는 5년 전에 10년 전에 비해서 네. 이렇게 변하는 것 같다라는 본인의 어떤 그 느낌이 있다면 어떻게 지금 변하는 것 같습니까? 경영지원 그 직군 그 직무 자체가 네. 뭐 제가 처음 일을 할 때부터 하면 저를 표현하면 저는 그냥 바뀐 게 없는 것 같으니까 저를 제외하고 네. 다른 직원들 이제 뭐저 쉽게 말해서 제 밑에 부하 직원들이나 뭐 팀원들 보면은 뭐랄까 컴퓨터에 다루는 기술 하여튼 OA 기술 그런 거는 괜찮은데 네. 뭐 이런 말을 하면은 기분 나쁘겠지만 네. 회계적인 지식은 점점 더 실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솔직히 손으로 계산기 두들겨 하는 경우 물론 컴퓨터가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고 있는데 그런 작업이 줄어드는 대신에 그 기본적인 그러니까 그런 실력이란 게 그러니까 이 회계적인 네. 그 어떤 그 이면에 네.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라든지 이유라든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사고력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해력이 물론 이게 뭐 IQ나 그런 기준 다고서 올라가겠죠. 네네. 근데 그 회계적인 이해력이나 그런 게 물론 이게 뭐 나름대로 뭐 실무를 하더라도 다 뭐 이게 일이지만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네. 그런 거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전반적인 추세가 그런 건지 아무튼 제 경험으로는 점점 더 약간 그런 거는 떨어지고 네네. 기술적인 그런 거는 오히려 더 다루는 능력이나 그런 거는 올라가는데 네네. 예, 그래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이게 뭐 기술적인 능력을 그렇게 절실히 요구하는 직군은 아닌데 뭐 하다못해 뭐 안 되면 뭐 계산기로 두들겨서 손으로 쓸 수도 있는 일이고 네네. 어쨌거나 결과 노출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더라고요.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좀 많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는 기계적으로만 처리하면 네. 요새 기계 때문에 위험해지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요새 기계 때문에 기계가 좀 지능화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일상적으로 이제 루틴하게 흘러가면은 상관없는데 뭔가 돌발적인 상황이나 그렇죠. 좀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면은 당황하죠. 근데 좀 약간 좀 기초나 그런 게 탄탄한 사람은 네. 그런 걸 물론 당황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상호 관계라든지 네. 연관성을 추출할 수 있으니까요. 네. 헤쳐나가는데 좀 약간 그런 면이 많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요새 과거에 비해서. 네. 근데 지금 그러면은 진짜 그 앞으로 진짜 인공지능이 점점 시대가 가면 우리 인간과 같이 공생한다 그러는데 그럴 때일수록 지금 말씀하신 그런 포인트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 루틴하게만 하게 되면 루틴한 것은 나중에 시스템화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좀 제일 아쉬운 면이죠. 네네. 네. 그 요번에 이제 클라우드를 이제 어쨌든 써보시니까 네. 도입해서 써보시니까 그 지금 회사의 업무들이 클라우드가 아닌 것도 굉장히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써보시니까 이거 뭐 우리 업무들 다 앞으로 뭐 ERP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이렇게 클라우드로 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드십니까? 어떠십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뭐 완벽하게 이제 세팅을 한 게 아니라서 네네. 제가 요 부분만 제가 봐가지고 제 영역만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런데 네. 근데 이 영역에서도 제가 이런 것도 있었네 하고 제가 안 본 메뉴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보면 찾아보면은 네. 다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일 상당 부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굳이 이렇게 사람 손으로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네네. 할 수 있는. 근데 자기가 그러니까 원래 없었다면 모르겠지만 있는데 몰라서 안 쓰는 그런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네. 클라우드가 네. 보통 솔루션 베이스로 하게 되면 이제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가고 이제 해야 되는 유지 보수비만 내고 막 해야 되는 건데 클라우드는 이제 초기 투자비가 그만큼 적게 들어가고 이제 쓴 만큼 내면 되는 거 아닌가 멀쩡히로요. 그런 것들이 회계 담당 입장에서 봤을 때도 네. 이게 ROI 면에서 보면 굉장히 코스트 이펙티브하다고 느끼십니까? 어떤가요? 그죠.
아무래도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서 뭐 자금력도 좀 딸리고 이런데 이게 대기업이 뭐 솔직히 말해서 뭐 몇천억, 몇십조 그렇게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 입장에서 이 ERP가 뭐 구축격이든 뭐든 간에 돈이 드는 이거는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이라고요. 뭐 어떤 돈이 들든 빠르고 정확한 그런 걸 할 수 있으면은 오케이. 근데 중소기업 이만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 돈이 무시할 만한 돈이 아니라고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성비라고 하죠. 뭐 들어간 돈 대비 효과를 최대한 봐야 되는데 이거를 뭐 그런 거 다 따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게 뭐 상당히 뭐 지금 비용의 뭐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이면 우리도 돈이 얼마나 들었든지 빠르고 정확한 그걸 요구하겠지만 지금 이 비용이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고려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경영진도 이제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뭐 이렇게 비용 효율적인 따지는 게 그렇죠. 아무래도 뭐 근데 돈이 많든 적든 뭐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뭐 적게 들고 효율을 높이면은 그거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끝으로 뭐 영림원에 이제 클라우드 ERP 이제 어떤 개발하신 분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총괄하신 분한테 뭐 이 방송 통해 가지고 한마디 말씀하고 싶은 게 있다면 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저번에도 인터뷰 두 분이 오셔가지고 그때 얘기를 드렸었는데 어차피 와서 이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좀 약간 전산 쪽 IT 쪽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회계 쪽 주로 또 ERP를 또 다루는 부서가 회계 부서고 그리고 중점도 재무 쪽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그걸 충족할 수는 없겠지만 100% 좀 약간 회계 쪽 지식이 좀 많으신 분, 가급적이면 안 그러면은 그 업체에서도 이렇게 회계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약간 소통을 많이 해서 좀 약간 교류를 해서 보통 이렇게 교류를 안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도 전산하고 회계를 두 개를 다 동시에 아는 또 재원들이 별로 없고요. 그런 재원들은 몸값이 엄청나게 뛰어요. 영어를 한다든가 회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좀 약간 현실적인 뭐 그런 문제는 알겠는데 그래도 좀 욕심을 내면은 좀 더 그런 좀 지식이 있는 분이 와가지고 하면은 저도 이렇게 처음부터 지금 한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초기에 이제 세팅을 하기 시작한다면 좀 더 매끄럽게 잘할 수 있을 건데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배경 상황을 미리 이제 알아서 얘기를 해주면은 그게 막 영림은 이러이러한 시스템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구나 그게 될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맨땅 헤딩하듯이 바로바로 하니까 이게 중간중간 문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치고 싶어도 이미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걸 하려니까 샤선책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거를 수정하기 너무 버거우니까 이렇게 또 나가겠다. 이게 수정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술 ERP도 기술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IT적인 거하고 IT적인 잘하는 쪽하고 이제 회계 쪽, 그러니까 기업의 이제 회계나 이제 어떤 재무 쪽이랑 이 두 가지가 초기에 서로 잘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가지고 좀 기획할 때부터 된다면 시행착오가 많이 줄어들겠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경험 있는 분들 모셔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 생기더라. 사전에 이러이러한 문제 니네들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런 처음에 이렇게 설명해주는 그런 게 있었으면 그러면은 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이런 이제 새로운 기술의 관점에서만 처음에 세팅해 주는 게 아니라 그때 어떤 재무나 회계 관점에서 이 기술을 그렇게 잘 설명을 해주면, 그죠?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그 기술을 뭔가 그 재무 쪽에서도 그거를 이거 세팅할 때 내가 이런 포인트를 내가 고려해야 되는구나 알면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죠?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가 알게 되니까. 하면서 알게 되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기는 이미 지나온 시간이 너무 길고. 안 그러면은. 그 업체에서도 이제 회계 부서나 그런 직원들이 있으니까 같은 프로그램을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재무 쪽 담당자나 그 사람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생각을 해라. 그런 식으로 사전에 설명을 해주고 그런 시간이 좀 있으면은 아니면 그런 인력이 있거나 그러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이 정도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